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공학기사 노무사님이신데요. 모시고 계속해서 우리 산업재해 관련 어떤 다양한 분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문식 노무사고요. 오늘 이제 소음성 난청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3월 2일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 좀 변경되었다라는 이제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오늘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했어요. 사실 소음성 난청이 그동안 이제 근로복지공단 왜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느냐, 그다음에 지적도 많았고, 이번에 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지고, 시행령도 개정되어지고, 법은 아니죠. 령이 개정된 거죠. 거기서 좀 간략히 좀 설명 좀, 배경까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거슬러 가면은 이제 2019년 국정감사 때 좀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산업재해를 신청을 했을 때 만약에 불승인이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취소를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불승인한 사건이 대략 한 15% 정도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뒤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불승인되지만 법원에서는 승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 이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뒤집어지는 결과가 무려 50% 이상 됐었기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했길래 이렇게 많이 패소가 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법원의 판결 내용들을 이제 받아들인 근로복지공단이 최근에 이렇게 개정 기준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을 넣으면은 절반이 이제 국가가 진 거예요. 이 소음성 난청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죠. 확실히 얘네들이 이제 평가를 잘못했고, 그동안 이제 정말 산업재해 노동자들을 이제 산재로 인정을 안 해왔다는 것이 이제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 기존의 기준은 좀 어땠길래,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길래 이렇게 좀 난청이 있는 분들이 이제 산재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른 질병에 비해서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이게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좀 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좀 표현이 돼 있다면은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이제 85데시벨 이상의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그리고 이제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으로 본다 라고만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제 85 말고 84, 83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10년, 20년 근무를 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다 행정소송에 갔더니 법원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기 때문에 산재가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건데요. 이제 이 기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개정이 되어서 85데시벨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업무 관련성을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개정된 사항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는 그 맞지 않은 기존의 이제 산업재해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법리에 맞지 않은 이 행정 기준을 가지고 마치 이제 자판기에서 기계 찍어내듯이 이렇게 뽑아놓은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소음성 난청도 그랬던 사례예요. 사실 이제 당사자의 건강 상태도 봐야 될 것이고, 직무 환경도 봐야 될 것이고, 노출되는 강도나 시간, 그다음에 의학적 여러 상태를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법률적, 기본적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찍어냈던 거죠, 사실은. 마치 이제 수치를 넘어가면 오케이, 안 넘어가면 그 오케이가 아닌 걸로. 그러니까 측정 방법에 몰두하게 되고, 측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되고,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감사원에 이거를 이제 구제를 신청해서 구제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소음성 난청, 그럼 무엇인가? 좀 상병도 좀 소개시켜 주시고, 좀 관련 정보를 좀 추가적으로 주시죠. 네, 일단은 난청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작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상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발생하는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귀를 보실 때 귀가 이제 소리를 모으게 되고 그 소리가 안에 있는 달팽이관에 전달이 돼서 저희가 이걸 인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이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소리가 굉장히 큰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은 이 달팽이관 자체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관이 손상이 된 이런 난청을 이제 산업재해에서는
이제 소음성 난청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곳에 있어도 이제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못 듣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만 말을 해야지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보통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이해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병에 대해서는. 자, 그럼 뭐 변경되어졌다 기준이 변경되어졌다는 점 뭐 좀 특징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업무 처리 지침을 좀 변경했으니까 무엇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85 이상이 안 되더라도 이제 80에서 85 사이에 있는 분들도 무조건 불승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소리에 노출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서 다른 요인 때문에 난청이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이 또 불승인됐던 분들이 나이 때문에 불승인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뭐 65세, 뭐 70세 나이가 들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서 장애를 신청을 했더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당신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행정법원에서는 이제 나이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는 속도가 있을 것인데 이 악화되는 속도가 이제 더 빠르게 이제 난청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로 본다라는 게 이때까지 행정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을 해서 이제 평상시 사람들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청력이 감소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소음성 난성이다, 소음성 난청이다라는 것이 이번에 변경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좀 기준이 변경된 만큼 이제 뭐 사실 뭐 증거의 입수나 사실관계 이런 점은 뭐 전과 같이 뭐 동일하게 중요할 거예요. 그 작업을 그렇게 해 왔느냐 또는 그 소음이 계속 유발되어져 왔느냐 하루에 얼마큼 노출됐느냐 이런 거는 다 측정을 해내는 건 똑같고 기존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진실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좀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소음성 난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양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치료가 된다는 개념이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곧 소음성 난청은 곧 장애라는 개념이에요. 장애로 넘어가요. 이 장애는 증상이 고정된다는 개념이 성립하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이 넘어가면 이 산재 신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양상병은 3년이 넘어가면은 그 청구권이 소급해서 소멸하면서 이제 장례를 향해서는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증상이 이미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뭐 유사 사례로도 뭐 군부대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군부대 뭐 특히 포병들 또 이제 그 전차병들 뭐 이런 상담을 이제 간호 이런 것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냐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문의를 해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 좀 즉각적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될 만한 사안이고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개정된 사항으로 인해서 이제 특히나 광산 채석장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폭발음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은 이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졌습니다. 소음성 재해 난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뭐 MRI나 이런 걸 찍듯이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 전혀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청력 검사를 하면은 이 소음성 난청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과거에 근무해도 괜찮습니다. 진단을 받은 기점으로부터 언제든지 산업재해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그 부분 때문에 난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진단받은 시점부터 이제 5년 안에만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유튜브에 있는 이제 채널을 통해 가지고도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능사 TV 여기까지 해서 좀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꾸준한 정보 좀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